맨날 공격만 당하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대한 30여 대의 드론 공격이 이어서 이 남부의 국경 지역들이 또 대거 공격을 받으면서 방어의 차질을 빚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여론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멘붕에 빠진 러시아의 모습을 Y타임스가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5월 31일 러시아 본토를 향한 드론과 포탄 공격이 증가하면서 약 15개월 전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벨고로드와 브란스크 등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있는 러시아 도시들이 전례 없는 포격과 드론 공격을 받아서 부상자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의 무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머물지 않고 러시아 본토로 확대되자 모스크바 당국도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작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당혹감마저도 느끼게 만듭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특히 벨고로드 지역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의 국경 마을인 세베키노는 이날 포격을 받아서 아파트 8채와 주택 4채, 학교 1개와 그리고 행정건물 2채가 손상됐습니다. 세베키노 인근에 있는 산업 공장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두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당국이 세베키노와 그라이보론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선 어린이 300명이 250여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보로네즈로 이송될 것이고 수일 내로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새벽에 우크라이나와 가까우며 크림반도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일린스키 정유소와 또 아피스키 정유소에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콘드라티예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아피스키 정유 공장 구역에서 중유 운송 한계 시설이 불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화재 원인은 드론 공격으로 잠정 파악됐다라고 적었습니다. 러시아 접경지에 대한 공격은 수도 모스크바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뒤에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이 자포리자의 도시 폴로이에서도 일련의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이 지역 고위관리인 블라디미르 로고프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런 러시아 접경 지역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드론 공격은 대반격을 앞둔 여권 조선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가 대공 방어를 강화하면 이는 공격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격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서방 집단은 아무런 비난을 하고 있지 않다. 우려스럽다,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대반격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추가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잘루지니 총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에서 밀리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방공 시스템 추가 지원과 미 F-16 전투기 제공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31일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한 4천억 원 상당의 방공체계 그리고 탄약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무기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와 AIM-7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스팅어 휴대용 미사일 하이마스 그러니까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탄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지난 29일 포탄, 드론, 미사일 등 필요한 물자의 대량 납품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수학적으로 올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1991년 소련 붕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해제, 러시아 정치 체계의 거대한 변화 과정이 시작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이어서 반격이 어느 날 어떤 식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미 바흐무트 측면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행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도시의 행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공격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작전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바흐무트 전투에서 심각한 인력 손실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바그너 그룹이 철수를 하고 대신 러시아 정규군 공수부대와 기계화 보병부대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르이 체르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사령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인력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모스크바의 인원 교체를 요구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는 이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그룹이 입은 대규모 손실이 이 같은 전환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규군이 도시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르바티 대변인은 이들 러시아 정규군도 지난해 2월 개전 이후에 상당한 사망자를 낸 채 싸워왔고 이 때문에 새로운 징집 등으로 병력을 보강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부대의 이름과 지휘관, 전투 유효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을 대치한 부대들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바그너 그룹이 물러난 대신 채워진 이 러시아 정규군들이 과연 바흐무트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들 정규군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예부대들에게 대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체첸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푸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체첸 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가 전날 텔레그램 통해서 체첸 부대가 병력 재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책임 지역은 도네츠크 공화국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정규군과 체첸 부대가 함께 마린카 방향으로 진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체첸 병사들은 적극적으로 전투작전을 시작해서 정착촌들을 해방시켜야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는 러시아 총참모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아흐마트 대대 중에서 다른 병력의 경우에 자포리자와 헤르손 사이에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는 접촉선 지역에 대해서도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약 7,000명의 체첸인 병사가 주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2004년 피살된 부친 아흐마트 카디로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2007년부터 체첸 자치공화국을 통치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직후에 부대를 파견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군 사령부가 이 바그너 부대 철수 후에 카디로프의 체첸군 부대에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을 시작하도록 명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카디로프는 그간 전선에 제한적으로 발을 담그면서 소모적인 전투 참여를 주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러시아 수뇌부는 바그너가 최전선에서 후방으로 철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체첸 부대를 주요 병력으로 투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체첸군이 모든 무기 구입과 전력 장비를 직접 동원하고 보충했던 바그너 그룹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러시아군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바그너 그룹과 같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을 대체하려면 체첸군이 바흐무트로 직접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전투도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입니다. 사실 체첸군이 지난 1년여간 이 러시아군의 고강도 전투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고강도 장비로 무장된 우크라이나군을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만큼 이 체첸군의 개입으로 전장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